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배영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점 투시에 이어서 2점 투시를 활용한 풍경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2점 투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시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정물에서부터 야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높지 않은 건물, 2, 3층의 건물 등을 가장 안정적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에서처럼 2점 투시는 소실점이 2개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실점 첫 번째, 두 번째 소실점은 항상 수평선 위에 평행하게 생긴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지 좋습니다. 물체의 윗면, 즉 물론 평행하지만 어딘가에 가서 만날 것처럼 그리시는데요. 앞서 연습하셨던 육면체나 원기둥 을 그리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2점 투시에 의해서 그려보았던 정물입니다. 또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평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물의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선들이 모두 소실점을 향해서 가고요. 중요한 것은 수직선은 변함없이 그대로 수직선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투시들, 1점, 2점 소실점에 의한 투시는 선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명암이 없어도 선으로만으로도 육면체 또는 원기둥처럼 입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색을 입히면서 앞에 있는 것들은 대비가 강하게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시고 뒤에 있는 것들은 흐리게 마치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색을 표현하는 것은 대기원근법인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모나리자 그림에서 배경을 처리한 부분들에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드로잉은 선을 강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대기원근법보다는 선으로 이용해서 입체를 표현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집은 기본적으로 육면체의 형태입니다. 시점이 여기 이렇게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중간쯤에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육면체를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때에 요 면에 대각선을 그어주면 비껴 보이는 옆면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지붕을 그려보시면 간단하게는 우유곽의 형태, 우유의 사각형 형태를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려서 지붕을 그리시면요. 딱 맞는 몸통과 똑같은 크기의 지붕이고요. 여기 윗면, 지붕의 윗면을 살짝 늘려서 조금 더 크게 가보시면 밑에 집의 몸통보다 조금 크게 지붕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점이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올려다보는 형태와 내려다보는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밑에 한 번 더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의 작은 새 집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시처럼 육면체를 먼저 그리고요. 빗면에 대각선을 그어서 중심을 찾아줍니다. 중심을 위로 올려서 삼각형 지붕을 먼저 그린 후에요. 조금 더 큼직하게 튀어나온 집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동그랗게 창문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들어가는 자리에 먼저 사각형, 요 면에 그대로 크기가 줄어든 느낌으로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줍니다. 정면에서 창문이 나 있다면 동그랗게 되겠지만 측면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완벽한 원이 아니고요.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하는 타원으로 창문을 만들어 주시면 비켜보는 면에 동그랗게 나 있는 창문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들판에 있는 작은 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풍경에서는 지금처럼 올려다보는 형태 그리고 집의 밑면이 내려다 보이는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스케치를 시작하실 때 수평선 어디쯤이 윗면이 보이지 않고 아랫면도 보이지 않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수평선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멀리 보이는 이 집의 수평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지붕의 안쪽이 보이게 되고요. 창문의 기울기도 좀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밑면을 보면 지금 풀에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밑면은 내려다보게 됩니다. 서서 대부분 사진을 찍기 때문에요. 건물 찍으실 때 건물 중간쯤에 수평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처음 설명드릴 때 물체가 점점 멀어지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점이 바로 소실점인데요. 소실점은 나의 눈높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키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풍경을 보아도 조금 다르게 그리게 되고 기울기가 달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케치를 하시면서 어두워지는 부분에 지금은 회색이지만 조금 그린이 도는 색이기는 한데요. 어두운 부분을 한번 정해주고 나시면 미리 밑색을 넣어주시면 같은 색을 사용해도 색이 섞이기 때문에 훨씬 어둡고 조금 탁하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진한 부분에 색감들을 만들어줍니다. 풀이 있는 부분은 나뭇가지를 그리실 때처럼 색연필을 살짝 돌리시면서 굵기가 다른 선들이 나오도록 그려보세요. 주제가 되는 집부터 먼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의 순서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주제가 되는 부분, 내가 좋아서 그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모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 가장 잘 표현하고 싶고 예쁘다고 느끼는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부분을 가장 열심히 많이 그리시고, 외곽으로 나올수록 좀 부드럽게 덜 그리시면 훨씬 더 입체적인 표현도 되고요. 아주 너무 정확하게 사진을 옮겨 놓은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충분히 반영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색연필은 오늘 그리고 이 그림을 그대로 두시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되실 때에 이어서도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분까지 그려 놓으시고 좀 더 그림이 그려지고 싶으실 때, 또는 그림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때 이어서 그려보시는 것도 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시는 것에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빨간색에는 주황색의 느낌이 있습니다.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빨간색으로 충분히 색감을 내놓으시고 제가 가볍게 주황색으로 위에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작은 지붕의 안쪽 진하게 표현을 미리 해두고요. 흰색의 건물인데요. 이 어두워지는 부분 또는 흰색의 벽 등을 꼭 회색으로 그리셔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색으로 기본 명암을 표현하셨다면 연한 하늘색을 추가하셔도 좋고, 또는 아주 연한 보라색 또는 핑크색을 좋아하신다면 핑크색까지, 너무 어두워지지 않으면서도 그늘과 그림자를 표현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집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 이제 들판과 작은 나무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에 특히나 초록색의 경우는 계절의 색감을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요. 초록색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더 많이 섞어서 노란빛이 도는 초록색은 봄처럼 이제 새순이 나올 때, 또는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들 때 그런 나무에 활용을 하시면 더 좋고요. 파란색이 더 많이 섞여서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의 초록색은 한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 풍경에 활용하시면 똑같은 초록색이지만 계절에 맞는 색으로 표현하시기 좋습니다. 어두운 색을 충분히 표현하시고 난 이후에 비슷한 계열에서 밝은 색으로 나무의 윗부분을 그려줍니다.
들판도 함께 채색해 주고요. 너무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흰색의 여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다음 색깔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덜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까 진하게 칠해놓은 그 윗부분까지 한꺼번에 같이 채색해 주시면 두 가지 색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색이 어둡고 밝게 이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짧고 굵은 선을 이용하셔서 바닥에 작은 키가 낮은 풀들도 함께 그려줍니다. 뒤에 있는 산들은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요. 여기 주제 부분을 더 강조해서 그리고자 하기 때문에 산이 생기는 방향에 맞춰서 수직선, 수평선을 제외하고 사선으로 긴 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생략하는 부분이 되겠죠.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간략하게 표현하면서 주제 부분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선 시간에도 연습해 보셨던 하늘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엔 전체가 꽉 찼다면 이번에는 집이 바라보고 있는 쪽, 그림 안에서 시선이 여기쯤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반영해서 하늘을 길게 사선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구름 자리를 하얗게 남겨놓고요. 파랗게 칠할 부분을 가볍게 그려줍니다. 처음 여기부터 긴 선을 쓰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주제 부분, 가까운 부분에서 짧은 선부터 시작하셔서 천천히 길어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여백으로 비워두어서요. 또 시원하게 펼쳐지는 느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을 크게 비워두었기 때문에 시선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 시선도 있고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시선, 그래서 그림을 감상할 때, 관찰할 때 그리면서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완성하고 나셔서 그림을 보았을 때에 어떤 분위기, 또 어디를 더 포인트에 두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하늘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계절의 느낌도 달라지고 시간의 분위기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하늘 표현을 따로 연습해 두셨다가 원하는 분위기로 적용해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